백미러로는 미래를 볼 수가 없다. 피터 린치가 전한 말입니다. 이 과거 2009년 당시 QE, 양적 완화라는 백미러만 보고 지금의 RMP라고 할 수 있는 준비금 관리 매입을 똑같이 해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 연준이 치밀하게 설계한 이름 붙이기 게임에서 완벽하게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연준이 벌이고 있는 일은요, 단순하게 돈 풀기 정도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조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 금융 시스템의 배관을 몰래 넓히는 작업입니다. 이번 영상 통해서는요, 이 RMP라는 낯선 이름표 뒤에 감춰진 유동성의 진짜 흐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20만 달러라는 거대한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냉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아서 헤이지의 한 가지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 그러니까 RMP가 QE랑 똑같이 인식되는 순간 비트코인이 12만 4천 달러 순식간에 회복하고 2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비트코인이 급등만 해준다면 리플 XRP는 더 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이 RMP가 QE보다 약하다는 인식들, 그리고 2026년 4월 이후에 계속될지 불확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8만에서 10만 달러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들이 단순한 가격 예언 정도로만 들리면 절반은 놓치고 계신 겁니다. 아서 헤이지가 진짜로 던지는 질문은요, 이 연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연준의 행동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결국에 투자 심리란 구조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RMP가 뭔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리저브 매니지먼트 퍼처서즈, 준비금을 관리하기 위한 매입입니다. 이 뉴욕 연은이 직접 말을 해요. 연준은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 단기 국채를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첫 달 규모가 대략 400억 달러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여기에서의 핵심은요, 이 단기 국채라는 단어인데 QE 하면 보통 사람들은 위기 때 연준이 돈을 대규모로 풀어서 중장기 채권 사들이면서 금리를 억지로 누르고 이 주식과 부동산 전부 다 띄어버리는 이런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소화전을 틀듯이 유동성을 공급을 했어요. 그때는 불을 끄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RMP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불을 끄는 소화전이 아니라 수도관 압력을 유지하는 정비에 가깝다라는 거. 이 연준이 금리를 목표 범위 안에 붙잡아야 되죠. 근데 준비금이 너무 줄어들면 어떨까요? 은행과 단기 자금 시장이 갑자기 숨이 가빠집니다. 그러면 하루짜리 돈 금리가 튈 거고요. 그 충격이 채권 시장 전체로 번지게 될 겁니다. 이게 연준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이 정책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준은 QT, 그러니까 보유 자산을 줄이는 것들을 12월 1일부터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에는 아예 문서에다가 단기 국채를 사서 준비금을 유지하겠다라고 넣었고요. 이 겉으로는요, 우리는 QE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행동만 놓고 보면은 줄이던 걸 멈추고요, 다시 채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포인트가 생겨요. 이 사람들은 정책의 디테일보다 한 가지 단어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QE예요. 이 QE라는 라벨 딱지는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집단 투자 심리를 움직이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연준이 다시 돈을 푼대. 그럼 자산 가격 상승할 거야. 이런 느낌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위험 자산은 그 느낌을 가격으로 미리 당겨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의 핵심들은 결국에 연준이 QE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시장이 QE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연준은 이런 걸 해야 될까요? 그 정답은 배관에 있습니다. 이 경제는 겉으로 봤을 때 소비랑 고용으로 보이지만요, 금융시장은 더 밑바닥에서 하루짜리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로 움직입니다. 세금 납부 시즌이 온다면은 민간의 돈이 정부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은행 시스템의 준비금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연말과 분기 말에는요, 은행들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시장 유동성이 얇아지기도 해요. 이럴 때는 작은 충격도 크게 번진다라는 거고, 뉴욕 연은은 아예 말을 합니다. 2026년 4월 이 비준비금 부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몇 달 동안 RMP 속도를 높게 가져가겠다라고 해요. 이 말은 딱 두 겹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준이 4월 변수를 이미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는 뜻.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2026년 4월 이후에는요, 계절 패턴에 맞춰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서 헤이지가 여기서 내년 4월 이후에 이게 지속될지 불확실하다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감이 아니라 이 정책 문장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서 헤이지의 논리 중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을 짚으셔야 됩니다. 월 400억 달러가 공급되지만 2009년에 비하면 전체 달러 규모 대비했을 때 비중이 낮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현실이 들어있어요. 이 지금 금융자산 가격이 이미 높은 수준에 있고요.
은행들은 예전처럼 마음껏 신용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금이 는다라고 할지라도 곧바로 신용이 폭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물을 조금 더 넣는다고 해서 이 집집마다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2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비트코인에는 왜 중요할까요? 이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라기보다는요. 유동성의 속도에 민감한 자산이에요. 이 물이 얼마나 있는지보다도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 들어오는 속도가 빨라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0.25% 내린 것보다요. 이 준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산다는 문장이 더 크게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아서 헤이지가 제시한 12만 4천 달러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목표 수준이 아니라 이 시장 심리의 문턱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박스권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갈 거고 레버리지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근데 특정 구간을 돌파하면 어떨까요? 이제 방향이 나왔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려요. 이 믿음이 생기면은 레버리지가 붙고요. 레버리지가 붙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고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12만 4천 달러 회복은 그 다음 문이 열리는 지점으로 기능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 반대로 이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 시장이 RMP를 끝까지 QE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존 윌리엄스 측에서는요. 이걸 기술적인 조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제를 부양하려고 QE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시장을 이겨버리면은 RMP 자체가 큰 이야기가 아니라 작은 정비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럼 아서 헤이지가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8만에서 10만 달러 박스 안에서 시간만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질문은 딱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이 시장이 무엇을 보고 QE라고 결론을 내릴 것인가? 제가 보는 기준은 3가지 정도로 추려보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매입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보셔야 돼요. 뉴욕 연은 측에서는 매달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요. 이 다음 스케줄에서 400억이 유지가 되는지, 늘어나는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드는지 이게 가장 직접적인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준이 말로 얼마나 강력하게 QE가 아니다를 반복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말이 강해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지라고 의문을 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라벨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장 심리라는 게 항상 말과 행동 사이에 틈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2026년 4월달 이후를 보셔야 돼요. 이 뉴욕 연은이 예고한 대로 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순간 QE라고 믿었던 기대감이 한 방에 꺾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그때도 속도가 유지되거나 더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이름이 뭐든지 결과는 QE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야를 조금 넓혀봐야겠죠. 왜 지금 미국이 이런 라벨 전쟁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 달러 시스템은 신뢰로 돌아가요. 연준이 대놓고 QE를 한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은 인플레이션 공포랑 정치적인 공격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시장 배관이 흔들리는 것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이름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붙이고 행동으로는 배관을 안정시키는 거. 이게 오늘의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고 올해 7월달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 달러 기반 토큰이 제도권 결제 수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자가 미국 은행들이 서클로 결제 정산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도 24시간 결제 정산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들이 크립토가 주류가 된다 같은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건 달러 패권의 기술 업데이트에 가깝습니다. 이 달러라는 게 계속 세계의 결제 언어로 남고 싶어요. 그러려면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확장성 있는 레일이 필요하겠죠.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그 레일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RMP는 그 레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초 공사에 가깝다라는 거. 결국에 둘 다 배관이기 때문에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현재 리플은 RLUSD라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OCC 결정문에는 새로 만들 은행이 RLUSD의 준비 자산을 분리 관리하고요. 기관 대상 커스터디까지도 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즉 현재 리플은 결제량 준비금, 커스터디라는 이 제도권 배관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XRP 기반 ETF가 거래되는 환경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TF는 들어오면 바로 수요를 찍히는 통로인데요. 유동성 장세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가장 간단한 통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유동성 뉴스가 커질수록 ETF라는 통로를 가진 자산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미국 연준의 국채 매입이 비트코인 20만 달러 촉매가 될 수 있을까요? 저의 정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촉매라는 게 매입이 아니라 인식이에요. RMP가 QE로 인식되는 순간 가격은 그 인식의 속도만큼 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인식이 오래 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입이 일회성 정비가 아니라 지속되는 흐름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2026년 4월 이후에도 속도 조절이 시장 기대감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실물과 물가가요.
연준을 다시 강경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나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의 핵심은 결국에 연준이 QE를 한다가 아니라 연준이 QE라고 부르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QE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끝에는 항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기대가 켜질 때는 빠르고요. 기대가 꺼질 때도 빠르겠죠.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이에요. 이 비트코인이 8만에서 10만 달러 박스에서 멈춰있는 이유는 유동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시장이 아직 라벨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라벨이 확정되는 순간은 가격이 먼저 보여줄 가능성이 크겠죠. 이런 구간은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기준점 지키기의 게임입니다. 이 RMP를 QE로 믿는 시장이 커질수록 기회도 커지겠지만요. 그 믿음이 꺾이는 순간 리스크도 같이 켜지겠죠. 그래서 한 번에 올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박스권은 박스권대로, 돌파는 돌파대로, 확인은 확인대로 나눠가지고 대응하는 쪽이 이런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 이 연준은 QE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은 이미 QE라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의 하락을 악재로만 볼지 기회로 해석할지는 전부 관점의 문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이 떨어졌고 한 달 전에도 시장이 약했다고 해서 앞으로 시장이 계속 하락만 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이 시장은 늘 사이클을 반복해 올 뿐인 거고 지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시면요. 지금 시장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악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리플을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호재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10,000원을 들고 있어도 이 가격이 높을 때 사는 것보다 더 낮은 금액에서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요. 앞으로 10,000원을 추가로 더 살 계획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막상 매수하려고 할 때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보다 내려와 있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은 가격이 떨어질수록 불안해지고 오를수록 조급하게 돼요. 또 반대로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하락장에서도 투자 심리는 훨씬 더 안정될 거고요.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이 시장이 안 좋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단기 저점에 대한 추가 매수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시기가 정말 좋은 시기고 내 평단을 낮출 수 있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정말 좋은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만 운영하셔도 정말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하락장이다, 시장 안 좋다, 그만하고 싶다, 언제 이 하락장 끝나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끝도 없어요. 현재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국에 투자는요,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관점을 지켜내는 싸움이고요. 이 하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음 반등에서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거는 하락을 기회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XRP든 비트코인이든 결국의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랑 구조로 움직인다는 거. 이 특히 기술적인 자리랑 온체인 흐름들은 개인분들께서 혼자서 실시간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차트 포인트, 온체인 지표, 그리고 그 숫자들이 실제 시나리오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